아라리 사람들. 아라리 사람들. 통권 제330호. 발행일 2024년 8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 기획관실. 발행처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삼길 21. 전화 033-560-224. 자치소식. (2024) 정선 아라리안 나이트 행사 개최. 정선의 야간 관광 활성화 및 문화예술 경험 제공.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수은 정선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이야 정선 DMO와 함께 정선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4 정선 아라리안 나이트 행사를 지난달 20일부터 개최하였다. 정선군 정선읍 아라리촌 일원에서 개최된 해당 행사는 정선 DMO팀에서 추진하는 아리랑 마을의 아라리촌 휴식문화 아웃렛 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정선의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지난달 6일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총 8회, 10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주간 우천 소식으로 인해 지난 20일 첫 행사를 개최하였다. 정선군 내 민속촌인 아라리촌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공연 프로그램은 총 3가지로 토게토리 어쿠스틱, 양반전 조선 EDM 플러스 달밤 체조를 선보였고 야간 체험 프로그램 보물찾기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해당 행사는 정선군민을 비롯한 관광객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아라리촌 내부 주막이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식당으로 운영되어 간단한 음식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는 정선월드 아르떼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더욱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공식 SNS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선이 가지고 있는 문화공간을 더욱 활성화하고 야간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 예술 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선 군립도서관 문화향유 프로그램 진행. 임경선 북토크,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정선 군립도서관에서는 군민의 마음을 채우고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임경선 북토크,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8월 10일 14시부터 16시까지 정선 군립도서관 북카페에서 정선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정선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web.정신고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14시 본 강연 전 13시 30분부터 임경선 작가의 팬사인회로 시작되며 삶의 중요한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가? 현재의 나가 되기까지 어떤 중요한 선택을 내렸는가? 보다 자기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 주제로 임경선 작가의 본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본 강연 후에는 국민들로부터 사전 접수받은 다양한 질문으로 추가 토크가 진행될 계획이다. 임경선 작가는 12년간의 직장 생활 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하였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가만히 부르는 이름, 곁에 남아있는 사람, 나의 남자, 기억해줘, 어떤 날 그녀들이, 나라는 여자, 엄마와 연애할 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북토크는 지난 6월 불편한 편의점의 김호연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7월 현상필 작가와 서율밴드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진행됨에 따라 3번째로 진행되는 북토크 행사이다. 2024년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추진.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8월부터 몸이 불편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행 매니저가 병원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은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 간 이동, 접수,
수납, 각종 검사실 및 시술실 이동 안내, 처방전 및 약품 수령, 투약 지도, 진료 정보 보호자 전달 등을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 추가 30분당 1,500원이며 동행 매니저가 이용자를 만나 헤어지는 시간까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시간당 1,000원이며 추가 30분당 500원의 낮은 요금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자부담으로 희망택시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수행기관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대상 여부 확인, 서비스 내용 및 절차 안내, 이용 신청 접수 후 배정된 동행 매니저가 대상자를 방문해 병원 이동부터 전 과정을 돕게 되며 서비스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독거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체계적인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고독사,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양식은 재단 누리집 Jack for Ke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문화사업팀 033-560-3015로 연락하면 된다. 교통약자 위한 승차별 서비스 본격 운영. 국민과 관광객의 교통복지 및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계기 마련.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교통약자 교통복지 확충을 위하여 와와버스 승차별 서비스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버스 도착 알림 시스템 BITE 설치되지 않은 정선읍, 사부급, 북평면, 임계면 등 4개 지역 버스 정류장 25개소의 승차별 시스템을 도입, 운영을 시작했다. 승차벨 서비스는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승차벨을 누르면 와와버스 운전석에 설치된 단말기와 연결돼 음성과 화면으로 탑승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버스 승무원은 승객의 탑승 여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돕는 것은 물론 무정차를 예방할 수 있으며 무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영유아와 고령의 이용객들이 버스를 놓쳐 장시간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승차별 서비스 만족도 조사 용역을 통해 승차별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2025년까지 9개, 읍, 면, 전 지역의 승차별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국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과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와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선군의 다양한 소식을 휴대폰 메시지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정선군 군정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발송 내용, 정선군의 군정 소식, 부서별 안내사항 및 재난, 복지, 문화, 생활 정보 등. 신청 대상, 정선군의 다양한 소식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문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통신관리팀 033-560-2259 또는 2999 관상회.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납세 의무자, 7월 1일 기준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납부 기간 2024년 8월 16일에서 2024년 8월 31일. 세액 11,000원. 문의처 정선군청 세무과 033-560-2297. 신고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기준일 2024년 7월 1일. 납세 의무자, 정선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와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과 그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500원 제곱미터 적용. 기본세액. 납세 의무자, 개인 사업자. 과세표준 202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세액 5만 원. 납세 의무자, 법인. 과세표준. 자본 출자 금액 30억 원 이하,
세액 5만 원, 30억 원 50억 원, 세액 10만 원, 50억 원 초과, 세액 20만 원.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납세 의무자, 개인사업자, 법인,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제곱미터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제곱미터당 500원, 330제곱미터 이하, 면세, 신고 및 납부기간, 2024년 8월 1일에서 2024년 8월 31일. 신고 납부 방법.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세법 제83조 제4항에서 제5항. 납부서는 8월 중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본금 출자금액, 사업소 연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와 납세 의무가 있으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별도 확인 후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문의처, 정선군청 세무과 033-560-2532, 팩스 033-560-2587. 2024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 뮤지컬 백구 합창단 공연 안내. 공연 개요. 공연명 뮤지컬 백구 합창단. 공연 대상 관내 중 고등학생 및 일반인. 공연 장소 정선아리랑 센터. 세부 일정. 관람 신청 일반 관람. 강원 도립극단 예매 및 접수 2024년 8월 1일 14시. 네이버 예매. 전화 접수 033-255-496에서 7. 공연 일시 9월 10일 화요일 14시. 중 고등학생 단체 관람 19시 30분. 일반 관람. 문의사항. 강원도립극단 운영실 033-255-0496에서 7. 정선군보건소 마음돌봄팀 033-560-4026. 주최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강원문화재단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개최 정선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선군보건소 마음돌봄팀. 행정안전부. 민방위 훈련 전국 동시 실시.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 발령. 주민 대피 및 차량 이동 통제. 민방위 대피소 지도 앱에서 확인하세요. 8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오후 2시부터 15분간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여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시고 통제되는 일부 구간에서 운전 중인 차량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 주세요. 주민과 차량은 오후 2시 15분 경계정보 발령 시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통행이 가합니다. 오후 2시 20분 경보 해제 후 일상활동 복귀. 민방위 대피소 위치 지도 앱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대피소 주소, 위치, 수용인원, 규모.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카카오, 네이버 지도, 티맵, 안전디딤돌. 기억하세요. 민방공 경보의 의미. 민방공 정보 의미를 기억하고 귀 기울여 주세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음성방송으로 경계경보 알림. 곧 공격받거나 공격받고 있을 때. 1분간 물결치듯 사이렌 소리로 핵경보 혹은 공습경보 발령. 화생방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받고 있을 때. 음성방송으로 화생방 경보 알림. 의료급 여수급권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 이용 안내. 지원 대상.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 여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지원 절차. 신청. 수급자 본인 및 가족.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 대상자 선정.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 기초조사 및 상담을 통해 대상자 선정. 필요도 평가 및 케어 플랜. 협력 의료기관 및 시군구 담당 부서. 재가 복귀 시 필요한 서비스 조사. 재가 퇴원 후 제공 서비스 및 모니터링 등 계획 수립. 서비스 지원. 협력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모니터링. 대상자 생활 전반 모니터링. 필요시 케어 플랜 조정.
지원 내용. 의료 필요도 파악 및 의료 지원 계획 수립, 의료 서비스 및 교육, 상담 등 건강관리 제공, 돌봄, 일상생활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지원, 식사, 도시락, 밑반찬, 식재료 등 식사 지원, 이동, 병원 외래 진료 등을 위한 이동 지원, 주거 개선, 주거시설 정비 및 보수 등 주거 환경 개선, 냉난방 지원, 난방기구 지원, 안전관리, 스마트홈 서비스 및 안전용품 지원, 복지용구, 일상생활,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 지원, 필수 가전가구 생활용품, 재가 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전, 가구, 생활용품,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부서, 재가 의료급여 사업 담당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2. 지원 내용.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진료 비용. 한 명당 20만 원 이내 지원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3.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요건에 맞는 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 4. 지원 절차.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동물보호축산방역부서로 문의. 지원 신청, 소유자. 접수 및 지원 여부 결정, 시장군수. 진료비 지원, 시장군수 소유자. 사과 불안병이란? 병원균, 곰팡이, 멜서세르토스perm에 의해 발생함. 주요 증상. 수피가 갈색으로 변색되어 부풀어 오르고 쉽게 벗겨짐. 껍질을 벗기면 시큼한 냄새가 남. 건조하면 병 발생 부위의 수분이 마르면서 함몰되며 표면에 까만 돌기가 생성됨. 병이 진전되면 노란색 포자 덩어리가 유출되어 비바람에 의해 전파됨. 사과 불안병 방제 방법. 발생이 심한 과원은 월동 전 낙업 후, 월동 후 개화 전에 등록 살균제를 살포함. 비배 관리를 좋게 하여 나무를 건전하게 재배함. 병에 걸린 가지는 일찍 찾아 잘라낸 후 반드시 등록약제 도포제를 바르고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함. 자른 가지는 파쇄하여 퇴비로 만들거나 병원균이 날리지 않도록 병든 가지를 모아 비닐로 덮어둠. 불안병 등록약제, 액제 사이프로코나졸, 이미녹타딘트리아세테이트 등 도포제 티오파네이트 메틸 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원 대상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지원 금액 신청 접수 후 확인 가능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금액 산정. 신청 기간 2024년 11월 29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처 정선군청 환경과 및 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 유효기간 내 적합 판정받은 정기검사 결과표. 소유자 신분증. 조기폐차 대상 차량으로 필히 방문, 차량 확인 필요. 추가 서류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복지로 지자체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발급. 문의 환경과 환경보전팀 033-560-2348에서 9.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무상담의 날. 일시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10시에서 16시. 장소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3층 정선읍 5일장길 62 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상담 분야 국세 지방세 전반. 세금상담사 김관중 세무사 영월세무서 정선군청 세무공무원. 김관중 세무사는 국민들의 세금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우리 마을 세무사입니다. 세금 고민이 있다면 누구든 오셔서 상담받으세요. 기타 문의 정선군청 세무과 세정팀 033-560-2288. 담배 연기 없는 금연도시 정선군. 정선군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 등록 방법. 서비스 이용 금연클리닉 이용 중 대면, 비대면 전환 가능. 대면, 보건소 방문,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신청. 비대면, 카카오톡 금연클리닉 채널 가입 후 비대면 금연클리닉 등록하기. 금연클리닉 제공 서비스.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서 18시.
금연 행동물품, 금연을 위해 필요한 행동물품 지급, 금연 성공시 기념품 지급, 금연치료 지원 사업, 금연치료의약품 처방 및 구입 비용 지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 제공, 금연메이트, 금연을 응원해주는 금연메이트와 함께 금연 성공시 기념품 지급, 우편 배송, 비대면 금연상담 및 금연지원 물품 우편 배송 서비스, 니코틴 보조제 우편 지급 불가, 정성군보건소 033-560-2199 또는 2193. 훅 웁소리가 나는 발작성 기침이라면 백일해를 의심해보세요. 백일해란? 백일해균, 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백일해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을 통해 전파가 가능합니다. 유증상 감염자의 침,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전파가 가능해요. 백일해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박해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에서 10일, 최소 4일, 최장 21일입니다. 증상은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발열은 심하지 않습니다. 카타르기 1에서 2주. 일반 감기와 비슷하고 전염력이 가장 높습니다. 콧물, 재채기, 가벼운 기침이지만 점점 심해집니다. 경액이 4주 이상. 매우 심한 기침, 발작성 기침으로 밤에 더 흔하고 하루 평균 15회 이상 발생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높은 소리에 흡소리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아와 아기는 기침을 하는 동안 얼굴이 파래질 수 있고 구토를 하거나 탈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침 발작 사이엔 아파 보이진 않습니다. 회복기 2에서 3주. 발작성 기침이 서서히 줄면서 2에서 3주 내 사라집니다. 백일해 면역력이 없는 가족 내 접촉자에서는 70에서 100% 전파 가능. 백일해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일해에 걸리면 학교, 어린이집 등 전파 차단을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교, 등원을 중지하고 집에서 격리합니다. 등교, 등원 금지 기간. 적정 항생제 복용 시 투여 후 5일까지. 치료받지 않는 경우 기침 멈출 때까지 최소 3주 이상 격리. 백일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백일해 예방법은? 예방접종. 접종 일정에 맞춘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 기침의절 실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백일해 예방접종은 영유아기의 DDAP 5회, 10일에서 12세의 DAP 1회 접종 이후 TD 또는 DAP 백신으로 10년마다 추가 접종. 생후 2개월 1차 DDAP, 생후 4개월 2차 DDAP, 생후 6개월 3차 DDAP, 생후 15에서 18개월 4차 DDAP, 4에서 6세 5차 DDAP, 11에서 12세 6차 DAP. 질병관리청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입원 환자 수가 2주 연속 250명 이상 발생하여 유행주의보 발령 2024년 6월 24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메카플라스마 뉴모니아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주로 소아,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 전 세계적으로 3에서 7년 주기로 유행하며 국내의 경우 2015년, 2019년, 2023년에 유행.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알아두어야 할 점. 18세 이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의 항생제 치료를 위해 담당 의사가 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호흡기감 연병 예방수칙. 1.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2. 기침의절 실천.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4. 발열,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5. 실내에서 자주 환기하기. 6.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전파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 철저히 하기.
만원의 행복보험 설명 자료.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여 부담을 낮춘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자는 연 1만 원만 납부하고 차액은 정부 우체국가 지원, 만기 시에 보험료 1만 원가 환급되어 사실상 무료에 준하는 보험. 가입 조건 및 보장 세부 내용. 최대 100만 원 재해수술보험금. 일일당 1만 원 재해 입원보험금. 납입금액 100% 만기보험금. 1천만 원 유족위로금. 가입 대상 만 15에서 65세의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이하. 가입 기간 1년 또는 3년. 보험료 1만 원 1년, 3만 원 3년. 보장 내용 사고 및 재해 입원과 수술비 등 정액 보상. 재해수술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수술 분류별 보험금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20만 원, 3종 수술 30만 원, 4종 수술 50만 원, 5종 수술 100만 원. 수술 분류 기준 분류표는 약관 참고. 재해입원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일일당 1만 원 지급 최대 120일 한도. 만기보험금 보험 만기까지 생존 시 보험료 100% 환급. 환급액 1년 가입 시 1만 원 3년 가입 시 3만 원. 유족위로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천만 원 지급. 독자마당. 아라리 칼럼. 정선아리랑의 비상. 강원일보 정선주재국장 김영석. 민초들의 삶의 노래였던 정선아리랑이 세계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는 비상의 날갯짓을 시작했다. 2018년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정선아리랑이 세계 3대 공연축제인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에 이어 오는 8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정식 초청되며 이제는 세계화라는 목표의 성큼성큼 묵직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정선아리랑은 정선에서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고 있는 구비민요로 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됐고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201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유 문화유산이다. 공식 채록된 가사 수만 1만여 수가 넘을 정도여서 기록상 현존하는 지구촌 최대의 구비문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대다수의 학자들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발생된 정선아리랑을 모든 아리랑의 시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전문 소리꾼에 의해 창작된 소리가 아닌 오로지 민초들의 삶 속에서 자연히 발생됐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노랫말이 만들어지고 누구나 부르는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문화 그 자체다. 하지만 대중가요나 트로트와 달리 정선아리랑은 꾸준한 대중화와 전승, 보급 교육을 실시해도 세계화는커녕 국내 대중화조차 쉽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K-POP 역시 무관심 속에서 홀대받던 시작점이 있었다. K-POP의 원조격인 원더걸스는 2008년 Nobody Nobody라는 곡으로 큰 인기를 끈 후 2009년 미국 시장에 도전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그나마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공연이 2012년 뉴욕 해머스타인 볼룸 공연으로 관객 수는 3,500명이었다. 이듬해 방탄소년단 BTS 이 월드 투어를 진행하면서 한국과 일본, 태국에서 10회에 걸친 공연에 5만 명을 모았고 매년 2배 이상의 관객 수를 보이더니 2018에서 2019 월드 투어 Love Yourself World Tour에서는 22개국 91회 공연에 200만 명의 관객이 몰려 열광하는 등 K-POP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K-POP의 성공을 사례로 들며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한 조건에 국제 축제와 행사에 대한 참여,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국제 파트너십 강화 등을 손꼽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정선군과 제.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은 인터넷은 물론 각종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정선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전승,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정선아리랑을 배우고 이해하고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제 정선아리랑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시대상에 맞는 변화와 대중화, 세계화에 노력해온 결과다. 뮤지컬극을 도입하고
상상을 자극하는 이야기, 감동을 유발하는 멋진 연출이 만들어낸 정선아리랑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가 그 중심에 있다. 해외 시장의 개척점이라 할 수 있는 2023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세계 6천여 참여 작품과의 경쟁을 뚫고 연극 및 뮤지컬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며 찬사를 받았다. 오는 8월에는 또 다른 세계 3대 공연 축제인 영국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됐다. 에든버러 축제에서 가장 큰 천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한 달 동안 23회의 공연을 맡을 정도로 그 규모나 중요성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K-POP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 현지화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인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처럼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정선아리랑 뮤지컬, 아리아라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K 뮤지컬로서 세계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길 기대해본다. 평생교육의 시대. 아라리 명예기자 박현준. 문해교사라는 이름으로 어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나에게는 경험이고 배움의 과정이었다. 나는 가끔 한글 수업하기 전 어른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어른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나보다 어른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정선의 주소를 옮기고 공식적으로 정선군민으로 산 지도 10년이고 그동안 이런저런 농사도 지어봤다. 그리고 200시간이 넘는 귀농 교육도 받았다. 하지만 어른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옥수수 수확 시기 얘기, 깨 심은 밭 얘기, 소가 송아지를 낳은 얘기 등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얘기를 듣게 된다. 가끔 내가 질문을 하면 어른들은 너나 없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에게 얘기한다. 어떤 얘기는 한 번에 알아들을 수도 있고 어떤 얘기는 어른들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 어른들끼리 논쟁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이들에게 농사와 생활, 음식 등에 대해 배운다. 나는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격으로 와서 때로는 한글보다 소중한 것을 배우기도 한다. 올봄에 집을 이사했다.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니 새롭게 할 일이 수백 가지가 넘는 것 같았다. 도배, 마루 등 집 내부 수리는 기본이고 별로 크지 않은 마당과 텃밭 손질에도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했다. 처음엔 몇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시간이 가니 수십 가지로 늘어났다. 오래된 집의 전기 설비를 위해서는 전기 전문가가 필요했고 잘 흘러가지 않는 하수구를 위해서는 배수 배관 전문가가 필요했다. 지하수만 사용하던 집의 상수도를 연결하려니 상수도 전문가도 필요했다. 물이 고이는 마당의 정비를 위해서는 굴착기 기사도 필요했다. 그리고 부서진 데크와 문 수리를 위해서는 목공 전문가도 필요했다. 귀농 준비를 하면서 굴착기도 배웠고 웬만한 나무를 자르고 손질할 수 있는 목공 기계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은 일부에 불과했다. 또한 내가 한 것과 전문가들이 한 일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내가 일주일을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하루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완성도가 높았다. 물론 그들에게 일정 비용은 지불해야 했다. 집 손질을 하나씩 하면서 나는 그들에게도 배웠다.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고 곁눈질과 어깨 넘어서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 단독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사를 하면서도 배울 수밖에 없었다. 집안일이든 음식이든 무엇을 하다 보면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시키면 편하지만 모든 일을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꼭 스스로 해야만 할 때가 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다. 하지만 그곳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는 친절하지 않고 어렵다. 만일 내 주위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실제 복지회관, 행정복지센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곳들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곳이기에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도시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31일 정선군립도서관과 함께 정선군 평생학습관이 개관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움이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초중등 그리고 대학 교육이 필요한 사회에서 이제는 인간이 평생을 교육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바로 그것이 평생교육이고 정선군 평생교육학습관이 만들어진 이유이다. 앞으로 정선군 평생학습관이 정선군민의 전생애에 걸친 배움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평생교육의 산실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별과 작별 사이. 아라리 명예기자 이은희. 자정이 막 지났다. 홀로 서 있던 가로등 불빛이 창을 타고 들어온다. 화초 잎사귀와 창살의 무늬가 거실 바닥에 그림자로 뒹군다. 애써 외면하고 잠을 청한다. 바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전화를 받고 달려간 곳은 병원 영안실, 동생의 부고였다. 그의 심장은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앞에서 멈추었다. 파란불을 기다리던 그는 말 한마디 안 남기고 운전대에 몸을 맡긴 채 빨간불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그는 우리 곁을 미련 없이 떠났다. 슬픔과 아쉬움은 남은 사람들의 목.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 곁에서 3일을 지내다 마지막 배웅을 하고 화초 잎사귀 그림자놀이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1962년에 태어나 62년을 살고 자기가 태어난 계절을 놓칠세라 급히 생을 마무리하고 돌아갔다. 기억해보면 모난 곳이 없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던 세상 착한 동생이다. 어느 스님의 말씀 중에 업장소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던 생각이 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게 된다. 살면서 짓는 많은 죄를 다 갚았을 때 비로소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음이니라. 동생은 그런 사람이었다. 세상에 진 빚이 적어 빨리 쉽게 갚을 수 있었나 보다. 편히 가거라 헐월 날아서 부모님이 계신 그곳으로. 너의 빈자리는 누나들이 천천히 채우면서 너의 몫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베풀면서 살다 가리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동생의 소식에 놀란 친구들이 빈소를 찾아와 하는 말이었다. 낯익은 얼굴들이 반갑고 고마웠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감정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었다. 봇물 터지듯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도 없었다. 지금에야 말하지만 먼 길, 밤길 마다하지 않고 전국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던 동생 친구들이 정말 고마웠다. 마지막 가는 동생에게 따뜻한 마음 얹어줘서 가는 길이 많이 외롭지는 않았을 것 같다. 또 생각해도 고맙다 동생 친구들아. 장례 기간 내내 날씨도 화창하고 가족 친지들의 일정 또한 겹치는 사람 하나 없이 편한 마음으로 널 보낼 수 있었던 것 또한 내 복이라 생각한다. 오 남매 단톡방에 지워지지 않은 일자가 너의 부재를 알린다. 허전하고 슬프지만 우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여전히 대화하고 있다. 잘 가라 동생아. 이별과 작별 사이 그 어디쯤 너와 내가 있으려니? 비록 그곳이 내 마음속이더라도. 알쓸세잡 공사. 양도소득세는 도대체 뭐고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현암세무회계사무소 김관중.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을 사고 팔면 차익이 발생할 수 있듯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나올 수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며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보유 기간 중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다. 양도소득세는 이 양도차익에 대해 일부 공제를 하고 과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보자. 갑돌이가 5년 전에 1억 주고 상가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해서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5년 보유 기간 중 화장실을 개보수하느냐고 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이 경우 갑돌이의 양도차익은 얼마나 될까? 이때 취득세 등으로 5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가정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 억 5천만 원에서 취득가 억 500만 원 취득세 포함과 기타 필요 경비 500만 원을 차감해 4천만 원이 나온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분들은 빠짐없이 전자신고, 서면신고, 방문신고를 해 주십사. 안내되는 5월은 직전년도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달로 알고 있다. 양도소득세도 그럴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분류과세 대상이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무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도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이때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해 10%만 내면 된다. 즉 예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는 말이다.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지는 않지만 늦어도 다음 연도 5월까지는 신고해야 무신고가산세 20%를 억울하게 더 내지 않는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1년 중 2번 이상 양도한 경우라면 최종 신고 시 양도 차익을 합산해 신고해야지, 그렇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다. 그 이유는 2건 이상의 양도소득을 가감 통산한 소득에 대한 구간별 한계세율, 소득 증가분에 따라 늘어나는 초과세율 반영한 최대치이 달라질 수 있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별로 1년에 250만 원만 적용한다는 세법 규정 때문이다. 감자꽃 전윤호. 그림자만 끌고 다니는 사람에게 감자꽃은 너무 환하다. 봄볕에 얼굴 태운 한강이 흰이 드러내고 웃는 저녁. 길은 나와 내 생각뿐인데 어제는 길고양이 같아. 불안하게 서성이다 사라지고 빈속에 감자밭만 나타나 고랑에 줄을 지어 젖은 내 얼굴 비춘다. 감자는 어쩌자고 저 밝은 빛을 땅속에서 끌어올리는 걸까? 너무 환해서 함부로 슬퍼할 수도 없는 감자꽃은 너무 환하다. 감자꽃이 피는 시간입니다. 메밀꽃과 감자꽃은 왜 그리 환할까요? 100년 전 정선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삼배옷을 입고 주로 감자를 먹고 산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감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작물입니다. 흉년에도 꿋꿋하게 나오지요. 감자를 손에 쥐면 감자의 따뜻한 마음이 온기로 전해집니다. 감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윤호, 정선초, 정선중 졸업. 1991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 사람과 그림. 해바라기. CF, Oil on Canvas. 박혜선. 한 해의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뜨거운 여름도 절정에 이른다. 시원한 바다로 산으로 달려가고 싶은 계절. 그리고 해바라기의 계절이 아닌가 싶다. 북카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지은이 헬렌 리어링. 편행곳 보리출판사. 서평 박경희. 치열한 도시의 고단함을 뒤로하고 자연을 찾아 떠나는 여름휴가. 그들은 며칠간 자연을 만끽하며 귀농을 꿈꾸다 더 많은 편리와 풍요를 추구하는 물질 문명 세상으로 돌아간다. 내가 사는 정선은 여름마다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 관광객 등 수많은 인파들로 몸살을 앓는다. 그리고 한 번쯤 듣게 되는 질문, 여기서 살면 불편하지 않아요? 쇼핑, 다양한 음식, 문화생활 등 누리던 것과 멀어지니 불편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그 불편함이란 것이 사람들의 기대, 시선, 욕심, 허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혹은 환경에 휩쓸려 남들을 따라 무작정 살고 있는 것인지도. 2022년 25년 만에 새롭게 고침판으로 출간된 헬렌 리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는 덜갓돼 더 충실하기를 몸소 실천하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헬렌과 스콧 부부의 삶, 사랑, 마무리, 죽음 이야기로 귀농을 꿈꾸거나 미니멀 라이프를 바라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삶의 근원적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의 또 다른 저서로 1954년 출판되어 전 세계적으로 귀농과 채식붐을 일으켰던 스콧 리어링과 공저한 조화로운 삶, 헬렌 리어링의 소박한 밥상 등이 있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는 단순한 생활을 옹호하며 자연과 조화되는 삶을 실천한 환경운동가 헬렌 리어링 1904년, 1995년 이 동반자 스콧 리어링 1883년, 1983년 이 세상을 떠난 8년 후 87세의 젊은 시절 크리슈나무르티와의 깊은 교류를 포함하여 처음 스콧을 만나게 된 무렵부터 53년 동안 같이 산 생활을 섬세하게 쓴 자전적인 에세이이자 스콧에 대한 헌사로 책에 많은 명언과 편지글들, 몇 명의 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책을 읽는 또 다른 감흥이 있다. 1904년 미국의 중산층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난 헬렌은 채식주의자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유럽에서 바이올린 공부를 하고 자유롭게 지내다 신제학회에서 크리슈나무르티 철학자를 만나 연인 사이가 되었다 헤어지고 20대 중반에 21살이나 위인 경제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스콧 리어링을 만나 삶의 길이 바뀌게 된다. 스콧은 원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미국의 산업주의 체제와 그 문화의 야만성에 줄기차게 도전하다 교수직에서 2번이나 쫓겨나고 출판됐던 책들도 거둬들어졌으며 저서에 대한 유료 광고 게재조차 거절당하고 재산도 가족,
아내와 자식에게 준 가난한 상태로 헬렌의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 헬렌과 스콧은 생계를 위해 1932년 뉴욕에서 버몬트 숲속으로 삶을 옮겨 자신들의 손으로 집을 짓고 땅을 일구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한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시작했던 단풍 실험 만들기가 큰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주문을 받았을 때는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책을 썼다. 개발로 1952년 19년을 살아온 버몬트를 떠나 메인에서 집을 짓고 농작물을 가꾸고 연못을 파고 시간이 날 때 틈틈이 놀이 삼아 14년에 걸쳐 정원둘레에 돌담을 쌓았다. 한 해 가운데 6달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으로 나머지 6달은 여가를 즐기며 연구, 여행, 글쓰기, 대화, 강연 등으로 보냈던 그들은 수십 권의 책을 쓰고 펄벅의 지원을 받아 1954년 버몬트 생활을 쓴 책 조화로운 삶을 출판한다. 오랫동안 스스로 의도하고 목적이 있는 죽음에 대해 준비해왔던 스콧은 100세 생일을 앞두고 스스로 음식을 끊음으로써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헬렌은 곁에서 그가 위엄과 완성된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 경제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고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검소하고 자급자족하며 거의 모든 면에서 초지일관 자신의 원칙을 실천하며 생활의 질을 높이기보다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스콧의 말은 깊은 생각과 큰 울림을 준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인생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단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짐일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147p. 자연과 조화되는 삶을 살았던 헬렌과 스콧의 삶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와 자신의 삶 사랑 마무리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학주의 정선 이야기 08. 치유 정선, 수신의 용트림으로 발견한 화암약수.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 원장 이학주. 유둔날 50리 길을 걸어가 찾은 약수. 여보, 빨리 나와요. 서둘러야 해. 어머니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서 주름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어서 서두르라고 소리쳤지요. 이날은 정선군 임계면 물레리 사람들이 화암약수터로 치유 소풍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벌써 신장로 거리에는 동네 사람 몇이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끼던 옷을 챙겨 입고 등에는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을 짊어졌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풍을 떠난다는 모습임에 틀림이 없었지요. 얼굴에는 다들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화암약수까지는 거리가 50리는 좋겠습니다. 걸어서 산길을 가야 하니 4-5시간은 좋게 걸렸습니다. 아침 일찍 떠나야 저녁 해지기 전에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요. 이날은 어느 정도 바쁜 농사일을 끝내고 겨를을 낼 수 있는 유둔날이었습니다. 음력 6월 15일이니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삼복이 들 때이므로 물맞이 소풍을 떠난다는 흥겨움이 더했습니다. 화암약수는 예부터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화암약수가 동쪽으로 향하여 물길이 터졌기 때문이라 합니다. 해 뜨는 방향으로 흐름으로 양기를 가진 물이라 하지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유둔날의 풍속과 딱 맞습니다. 이를 한자로 동유수두목욕이라 합니다. 양기를 가진 물이기에 모든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암약수가 치유의 약수로서 효능을 더 갖는 내력입니다. 물레리 사람들은 50리 길을 걸어 약수를 마시고 약수를 떠서 게을로와 머리를 감았습니다. 주름하게 짊어지고 간 도시락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지요. 이제 약수를 마시고 머리도 감았으니 1년 내내 몸이 안 아프고 애군도 물길에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수신의 용트림으로 현몽. 유세차 신께서는 흠양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6일 제32회 화암약수제의 충문입니다. 화암약수제는 19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화암약수가 잘 솟고 화암면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면민축제입니다. 아무래도 화암면은 약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이 반영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화암면의 축제를 화암약수제라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화암약수제가 생기고 화암약수가 더욱 유명해진 사연은 다음과 같은 전설 때문입니다. 1913년 어느 날입니다. 화암약수가 있는 구슬동에는 문명무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노인은 여느 날과 같이 밤이 되자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의 구슬봉의 동자바위 아래에서 청룡과 황룡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두 마리 용은 얽히고 설키며 꿈틀대더니 상서로운 빛을 비추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노인은 생전 처음 꾸는 꿈이라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꿈이 깨어도 마치 생시처럼 그 장면이 또렷이 남아있었지요. 노인은 아침 일찍 날이 밝자마자 꿈에서 본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장소에는 상서로운 물안개가 서리어 있었지요.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낙엽을 걷어내고 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그러자 뽀글뽀글 물이 솟아올랐지요. 노인은 그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셔보았습니다. 물맛이 톡 쏘며 혀끝을 자극하고 뱃속이 시원해짐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정말 기뻤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약물이 발견되었던 것이지요. 노인은 하늘을 향해 절을 하며 고맙다고 소리쳤지요. 용과 물은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용의 옛말이 미르인데 이 말은 물을 뜻합니다. 용은 수신으로 물을 다스리지요. 또 물은 발이되기 설화에서 보듯 생명과 치유를 상징합니다. 이런 연유를 보면 화합약수의 발견 설화가 갖는 상징은 이미 전설이면서 신화적 성격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2를 동반한 신앙이 될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약수 설화에는 초자연적인 신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선의 화합약수제가 생긴 바탕입니다. 어질고 착한 사람에게 준 선물. 약물이 나와요. 여기 구슬동에 약물이 나와요. 문명무 노인은 마을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소리를 듣고 너도 나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노인의 외침을 들었던 터라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원물이 나온다고요? 약물이 나와요. 우리 병을 고칠 약물이 나온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따라 계곡으로 올라갔지요. 노인은 약수가 나오는 장소로 가서 물을 떠 마시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뱃속을 짜릿하게 하는 약물이었습니다. 약물을 맛본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노인을 칭찬했습니다. 문씨가 평소에 마음이 착하고 어질더니 하늘이 약물을 내려주었어요. 비록 가난하여 사람들에게 제물로는 도움을 못 주지만 약수를 알려주어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은덕을 베풀게 했군요. 사람들은 문씨가 약수를 발견한 데 대해 마음이 착하고 어지러서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약수를 신성시하며 주변을 잘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부정한 일을 본 어떤 사람이 약수를 마시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약수 속에서 큰 구렁이가 보이고 약물이 흐려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약수를 마시지 못하고 내려왔는데요. 훗날 정성을 다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약수의 신성성이 가미된 이야기지요. 약수가 가진 치유성을 극대화하려는 금기 이야기가 첨부되었습니다. 이 또한 신화에 따라다니는 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림 같은 마을, 화암의 절경. 화합약수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국의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고자 화합약수를 찾았지요. 또 그들 때문에 화합약수의 효험이 증명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주변에서 머물며 속병을 치료하고 피부병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런 사연 때문일까요? 이제는 화합약수 옆에 현대판 치유센터 야영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화합약수터로 가는 길은 어쩌면 모두 치유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경관이 좋으면 마을 전체를 그림바위라 했을까요? 인위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 철경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띄는 모든 장면이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정말 승경, 절경 등처럼 경관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도 그림바위를 대체할 수 없지요. 화암팔경을 모두 돌아보면 그 어떤 세상의 병도 낫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화암약수 옆으로 흐르는 계곡물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학주. 정선 임계면 물내리 출생. 임계중학교 졸업. 성균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대 교양교육원 강사, 광주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 강촌에 살고 싶네, 횡성에 뿌리 내린 태기왕을 찾아서 하추리 사람들, 수동골 사람들 등 많은 저서와 기고글이 있으며 현재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선의 맛. 더덕 품은 닭, 김민희 정선맛 연구회, 아리부엌 향조 대표. 한동안 바리스타 자격증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다. 우연히 심심한데 바리스타나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에 근처 요리학원의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등록하게 되었다. 직장을 다니며 저녁 때마다 다니던 바리스타 학원은 제과, 제빵, 요리 등을 함께 가르쳐주는 학원이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며 늘 옆에서 풍겨오던 고소한 빵 냄새와 쿠키 냄새들은 20대의 베이킹 도구를 구하기가 쉽지 않던 시절.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다며 비싼 가스오븐 레인지와 베이킹 도구들을 구매했던 예전의 내 모습이 생각나게 했고, 난 어느새 제과, 제빵 수업을 등록하고 있었다. 소소한 도전을 좋아하고 제법 성격 급한 나는 이왕이면 자격증 시험도 도전해보자는 원장님 말씀에 생각지 못한 도전을 하게 되었고, 단번에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학원 원장님이 나한테 강사를 해보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셨다. 그 당시에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 이후로도 계속 한식, 양식, 중식, 떡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요리와 베이킹 강사, 디저트 매장과 막걸리를 직접 만드는 작은 양조장과 한식당도 운영하고 있다. 요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다양한 요리 대회에 출전했다. 그 첫 요리 대회 요리가 당시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던지라 그 이름을 딴 삶을 품은 닭이었다. 인삼을 넣고 석이버섯을 감싸 장을 발라 말아 쪄낸 닭을 이용한 영양죽이었다. 그 요리를 추억 삼아 인삼 대신 더덕을 넣어 영양죽을 만들어 보았다. 더덕은 인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성질과 효능은 큰 차이가 있다. 인삼은 따뜻한 성질로서 양기를 보충하며 주로 비, 위장의 원기 보충과 폐, 신장 기능을 개선해준다. 반면 더덕은 서늘한 성질로 음기를 보충해주며 주로 폐의 기를 보호하고 비장과 신장의 기능을 높여준다. 한의학에서 둘 다 폐의 기를 보강하거나 치료에 쓰이지만 폐가 차가우면 인삼을 쓰고 폐에 열이 있으면 더덕을 쓴다고 한다. 더운 여름철 복날 인삼이 들어간 삼계탕도 좋지만 체질에 따라 더덕을 넣어 담백하게 만들어낸 영양닭죽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한다. 더덕 품은 닭. 재료 닭 한 마리, 더덕, 석이버섯, 찹쌀 1컵, 막장 1티, 양념, 소금 약간. 1닭은 다리살을 발라내고 다리살을 제외한 닭은 육수를 끓인다. 이 석이버섯은 물에 담가 불려준다. 3불린 석이버섯의 뒷면 이물질을 숟가락으로 긁어 깨끗이 제거해준다. 4. 닭다리 살을 가로로 포를 떠서 넓게 펴준다. 5. 포를 뜬 다리살에 막장을 골고루 발라준다. 6. 막장을 바른 닭 위에 손질한 석이버섯과 더덕을 올려준다. 7. 석이버섯과 더덕을 빈틈없이 올린 닭다리 살을 김밥 싸듯 잘 말아준다. 8. 말아준 닭다리 살을 랩이나 김발에 싸서 김 오른 찜솥에 20여 분 쪄준다. 9. 쪄준 닭다리 살마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10. 끓인 닭 육수에 찹쌀로 죽을 쑤어 닭다리 살마리를 올려준다. 위의 레시피 저작권은 정선맛 연구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힘내라 정선 청년. 수제 돈카츠로 입맛을 사로잡다. 글 전성표. 사진 아라리 사람들 편집팀. 돈돈을 소개해주세요. 돈돈은 300시간 숙성을 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여 요리하는 수제 돈카츠 매장으로 체인점이 아닌 자체 브랜드입니다. 돈카츠 가게를 창업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정선에 살다 보면 어렸을 적에 TV에 나오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강릉을 가거나 서울을 가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정선에서 접하기 어려운 음식을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줬을 때 제가 만든 요리를 먹고 맛있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괜스레 뿌듯하고 맛있다며 칭찬해주는 말과 미소가 마음 깊이 자리 잡아 자연스럽게 요식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호텔 조리과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요식업을 전공했고 아마 이 모든 마음가짐이 제가 돈돈을 창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 합니다. 정선에서 살면서 좋은 점이 있나요? 저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 관련 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선은 뉴스에 나오는 배달 수수료 문제도 없고 또한 지역 자체 배달 어플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달에 어려움도 없어 오히려 장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대도시보다 좋은 환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돈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돈돈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가게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 가지는 오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돈돈의 메뉴들은 돼지고기를 숙성해 만드는 요리인데 고기가 숙성으로 인해 핑크빛으로 보이는 걸 덜 익은 음식을 줬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를 먹을 때 보면 더 익혀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소고기는 덜 익어도 육회로도 먹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왜 돼지고기는 안 될까? 생각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완전히 익혀 먹는 건 옛날에 돼지를 비위생적으로 키우던 것 때문에 만들어진 인식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돼지를 사육하게 되면서 돼지고기도 소고기처럼 미디움으로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돈돈을 영업하면서 돼지고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요식업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겪어본 바로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식상한 말일 수 있지만 이 말이 식상하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꾸준히 나오는 말이고 중요하다는 의미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저도 무언가를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일단은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는 도시의 여러 음식점에서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것을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풀어내기에는 도시보다는 정선처럼 한적한 곳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는 현재 비슷하고 다양한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선에 살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돈돈을 더 많은 분이 찾아주실 수 있도록 가게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돈돈이 위치한 곳은 협소하다 보니 많은 손님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자리가 꽉 차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사람들이 제 음식을 드셔주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저로서는 더 많은 분이 돈돈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돈을 확장시켜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돈을 확장한 후에는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돈돈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오코노미야키 같은 철판 요리 전문점이나 카츠 샌드 카츠를 이용한 샌드위치, 타마고 샌드 계란을 이용한 샌드위치 같은 샌드위치 브랜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선에서 접하기 어려운 브랜드가 다양하게 생겨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요식업 문화가 발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요. 잿말랑 넘어 그 길. 대한민국을 살려낸 탄광산업이 시작된 화전령. 글 권혜경. 사진 권혜경, 최승선. 화전령은 사부급 사북육리에서 영월 상동으로 가던 고갯길이다. 1911년에 조사된 조선지지자료에는 화전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봄에 진달래와 철쭉꽃이 많아 꽃을 꺾어 간다고 해서 꽃꺾기제라고도 불렸다. 화전령 정상에서 오르면 강원랜드가 한눈에 보인다. 백운산 1426m의 높은 줄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는 화전령 마을은 탄광 갱도가 있을 땐 30여 가구가 살기도 했다. 이곳에 가게도 있었고 사방이 다 고랭지 배추밭이었고 집들은 띄엄띄엄 있었는데 거미줄 같은 탄광의 갱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았어요. 포항이 고향인 한영덕 86세 어르신은 화전령의 방 한 칸을 빌어 광부 일을 하러 처음 발을 들였다. 그의 아내와 돌진한 큰아들을 업고 들어왔으니 58년 전의 일이었다. 당시 사북의 백운산은 석탄이 절반이라고 일제강점기 총독부 소목에 의하여 탄층이 있는 보유광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1960년 초 최기엽 씨가 화전령 1200m 지점에서 석탄 개발을 시작하였다. 걔도 돈을 물고 다녔다는 탄광의 이야기는 그 뒤의 이야기고 그 시절 화전령은 가난한 이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일터였다. 당시에 17,000원씩 년에 2번 품값이라고 나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 가난한 세월 화전령은 아이를 업고 나가도 나무를 한 자루씩 뜯어 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의 아내 최화재 83세 씨는 당시를 이야기하며 목이 맨다. 지금은 운탄고도로 불리는 길을 따라 1177항, 1070항 등 길의 높이에 따라 갱의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갱 옆으로 사택촌들이 형성되면서 1구에서 12구로 나뉘어 불리었다. 화전령 지역은 6구와 8구였다. 당시에는 화전령 울락초등학교를 지나 조금 위로 올라가면 작은 계곡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탄광 사고로 죽은 광부들을 화장했어요. 당시 골말에 살던 지역 주민이 전해주던 이야기는 너무 가슴 아팠다. 화장터로 불리던 그곳에서는 2개의 드럼통을 이어 시신을 넣고 나무를 쌓아 그 위에 올려 태웠다. 화장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는데 화전령 아랫마을에서 환하게 불빛이 보이면 누군가 저승길을 가는구나 생각했다는데 그 불빛은 수시로 보였다. 요즘같이 노동자에 대한 대접에 민감한 세상에서는 상상을 하기 힘든 삶을 견뎌내며 광부들이 힘들게 캐낸 석탄은 구공탄이 되어 그 시절 가난한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냈다. 그리고 화전령에서 시작한 사북 탄광에서 일했던 산업전사들의 피와 눈물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초가 되고 불의의 땅에 정의를 세웠다. 화전령은 꽃을 꺾던 고갯길의 낭만보다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는 길로 이어지는 교두보였음을 요즘 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이다. 그 길, 그 사람. 광부 한영덕과 아내 최화재. 1966년 고향인 포항을 떠나 한 살 된 장남을 업고 화전령 6구에 살러 들어와 자녀 4명을 탄광 일을 하며 키워냈다. 광부로 일한 후유증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르신은 요즘도 부지런히 오전엔 노인 일자리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텃밭으로 농작물을 키워낸다.
아이들 넷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시킨 것 빼고는 인생이 별거 없이 흘러갔어요. 광부로 일한 탓에 청각 기능을 잃었지만 세상 이치에 박지 못하니 보상도 조금 받았고요. 진폐 증세가 있는데 진폐 환자로 인정도 못 받고 있어요. 갱도가 폐쇄되고 탄광이 문 닫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한영덕 어르신의 막장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진 1970년대 석탄을 캐던 갱도가 집안 치마로 주저앉으면서 만들어진 생태연못으로 도롱이연못이라고 불린다. 화전령 일대에 살고 있던 광부 아내들이 이곳 연못에 도롱뇽이 살아있으면 남편도 무사할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데서 유래했다. 아롱이연못 도롱이연못에서 영월 쪽으로 200m만 내려가면 만날 수 있다. 이곳 역시 집안 치마로 만들어진 생태연못이다. 과거의 화전령 사택촌 흙벽돌이나 송판으로 벽을 만들고 지붕은 루핑으로 덮는 형태. 탄광촌이 형성되던 시기 사택의 전형적인 모습. 1967년 3월 화전령 6구에 개교한 후 집안 치마로 1973년 3월 학교 이전으로 흔적만 남은 울락초등학교 초창기터 1973년 화전령 정상 아래로 옮긴 학교 건물이 다시 집안 치마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오른쪽에 임시 교실을 만들어 사용했다. 사진 제공 최승선. 울락초등학교 수업 모습 사진 제공 최승선. 내 몸을 깨우는 요가 스트레칭 웰니스 로그인. 내장 지방을 줄이고 복부 탄력을 키우는 요가 동작 2. 라인 아카데미 장은미. 버드독 자세.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손목은 어깨 아래, 무릎은 엉덩이 아래에 둔다. 오른팔을 앞으로 뻗으며 동시에 왼쪽 다리도 뒤로 뻗어준다. 이때 체중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코어 근육에 힘을 준다.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와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해준다. 주의. 척추가 과도하게 굽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바닥에 있는 무릎에 불편함이 있다면 담요 등을 무릎에 받치고 진행해도 좋다. 효과. 내장 지방을 분해하며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가 좋다. 균형 감각 향상, 허리 통증 예방, 척추 안정성 증진, 전신의 근력 향상, 일상생활에서의 자세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엎드린 악어 자세. 엎드려 누운 뒤 양팔을 어깨 높이 양옆으로 벌린다. 한쪽 귀를 바닥엔 댄 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의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높이 들어준다. 다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의 다리를 왼쪽 바닥으로 둥글게 넘겨준다. 오른쪽 측 복부에 느껴지는 자극을 느껴주며 편하게 호흡하며 10초간 진행한다. 돌아와 한쪽 뺨을 대고 쉬어주고 반대쪽도 천천히 진행한다. 어깨가 많이 불편하다면 양손을 엉덩이 옆에 두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효과. 처진 엉덩이를 올려주고 굽은 어깨를 펴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이다. 내장 지방을 분해하고 더불어 허리 근력 강화 및 요통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활 자세. 턱을 바닥에 대고 양무릎을 접어준 뒤 양손으로 발목을 잡는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들고 목과 어깨에 힘을 풀어준다. 다시 내쉬는 숨에 배의 힘으로 가슴을 들어주고 복부의 힘으로 손과 발을 마주 당겨주는 느낌으로 다리를 들어올린다. 이때 목과 어깨 속의 힘은 최대한 풀어준다. 배에 단단히 실리는 힘을 느끼며 10초간 진행하고 여유가 있다면 몸을 앞, 뒤로 굴려보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손이 발에 닿지 않는다면 손과 발이 가까이 마주한 채로 진행해도 좋다. 팔다리를 천천히 내린 뒤 한쪽 뺨을 대고 쉬어준다. 주의. 허리 건강이 좋지 않다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동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효과. 허리를 뒤로 펴주며 복근과 코어에 힘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척추를 부드럽게 늘려주어 유연성 강화, 위장 질환, 소화불량, 만성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자세이다. 보트 자세. 다리를 모아 자리에 앉아 양손은 엉덩이 옆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는다. 숨을 내쉬며 하체를 30에서 45도 정도로 들어올리고 상체는 자연스레 등 뒤쪽으로 비스듬히 젖혀준다. 이때 양팔은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앞으로 뻗어준다. 이때 다리를 뻗어내기가 힘들다면 무릎을 굽히고 진행해도 좋다. 동작 시 등이 굽어지지 않도록 턱을 당겨 가슴을 들어 올리려 노력하고 복부에 힘을 주도록 한다. 가능한 만큼 숨을 멈추고 동작을 유지한 뒤 숨을 내쉬면서 자세를 풀어준다. 처음 10초씩 진행하며 점차 시간을 늘리는 것을 추천한다. 주의.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하다면 오히려 척추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컨디션에 따라 진행하길 바란다. 효과. 하복부에 자극을 주어 내장 지방을 제거해 복부 비만에 좋은 자세이다.
척추를 강화시켜 등 근육 발달과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소화력 증강, 복통 및 생리통 증상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보건소 찾아가는 부인과 산부인과 운영 부인과 장소 정선군보건소 일시 8월 8일 22일 월 2회 시간 9시 30분에서 15시 진료 갱년기 질염 초음파 호르몬 검사 방광염 등 보건소 방문 전 진료 여부 확인 필요 산부인과 정선군보건소 8월 7일 고안사북지소 8월 21일 임산부 주수별 산전 진료 정선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560-2060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정선군의 주소를 두고 군의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2024년도 출산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조리 명목의 지출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출산 후 1년 이내 보건지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등본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정선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560-2060 8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안내 2024년 보건사업 연계 걷기 챌린지 8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1. 코스 열양면 아우라지 둘레길 2. 목표 코스 80% 달성 3. 성공 물품 돗자리 300개 자세한 코스는 워크온 챌린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걷기 챌린지 관련 문의 정선군보건소 건강생활팀 참여 방법 워크온 어플 설치 및 가입 보고 싶은 정선 걷고 싶은 정선 커뮤니티 가입 그룹 선택 거주하는 읍면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지정 코스 80% 이상 걷기 워크온 코스 참조 리워드 응모하기 챌린지 참여 기간 2024년 8월 1일에서 8월 31일 쿠폰 소진 시 챌린지 조기 종료 가능 성공 물품 수령 기간 2024년 9월 9일에서 9월 13일 수령 장소 가입 시 선택한 읍면 보건지소 리워드 당첨자에 한하여 지급 개별 문자 발송 진드기맥의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 1. 야외 활동 전 피부를 노출하지 않는 작업복 입기 2.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3. 풀밭 풀숲은 피하기 돗자리 사용해서 앉기 4. 귀가 후 씻고 빨래하기 감염병관리 사업문의 정선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33-560-4024 당번 약국 운영시간 일요일 9시에서 13시 토요일은 전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8월 4일 사랑의약국 8월 11일 중앙약국 8월 18일 명진약국 8월 25일 최약국 휴일 지킴이 참여 의약분업지역 정선읍 약국 전화번호 최약국 563-0557 시장약국 562-3840 정다운약국 563-9381 중앙약국 563-7088 명진약국 563-1568 사랑의약국 563-2281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사북, 고안,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 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고안읍 유한약국 591-2434 사부급 명도 온누리약국 592-4544 유명약국 592-3823 하이원약국 591-2287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남면 증산약국 592-2287 임계면 임계중양약국 563-3384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군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이용 정선군보건소 예방의학팀 033-560-2195 정보마당
생활법률 Q&A. Q. 저는 오랜 기간 거래를 해 오던 건축업자 갑이 2022년부터 시작한 모목은 모 빌라 신축을 위한 자재 공급을 요청받고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갑은 공사를 끝마친 후 차일피일 자재 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빌라 신축 당시에 을 회사 명의를 빌려서 시공하였고 제가 갑에게 받은 거래 명세표에도 을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을 회사로부터 자재 대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A. 상법 제18조, 제23조는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인의 상호권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상호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의 사실이 있고 2. 명의차용자의 영업에 그러한 외관이 존재하고 3. 거래상 대방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여야 하는 등의 기본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설회사 을이 갑에게 위법하게 명의를 대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오인하여 거래하도록 하였다면 제3자가 갑과 거래하면서 그 영업주체가 을이라고 오해한 데 대하여 갑과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인 제3자가 자신의 영업상 대방이 을 회사가 아닌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을 회사는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실질적으로 갑과 모든 거래를 유지해왔으며 또한 건축업자 갑과 을 회사 간의 형식적인 관계를 귀하가 이미 알고 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을 회사를 영업주로서 오인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어서 을 회사의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을 회사에게는 자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의,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내상담은 국번 없이 132 3인그룹전 2024년 8월 9일에서 8월 31일 초대일시 2024년 8월 9일 금요일 PM 16시 주최 주관 그린바위예술발전소 정선문화원 정선군 그린바위마을 그린바위예술발전소 정선군 화암면 소금강로 1029 033-563-2322 고향사랑기부제 2024년 6월 21일에서 2024년 7월 20일 기간 중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상훈 강릉시, 권소윤 안동시, 김연홍 태백시, 이미훈 성동구, 김성우 춘천시, 권태진 태백시, 남진태 태백시, 최종훈 춘천시, 전응석 충주시, 정회윤 화성시, 서은영 양천구, 이동호 춘천시, 이기현 평창군, 윤우영 춘천시, 정일석 강릉시, 박성민 영등포구, 김현명 평창군, 이수호 김포시, 김지혜 평창군, 신지혜 창원시, 전혁찬 춘천시, 노경철 평창군, 전영택 춘천시, 오정희 평창군, 김길수 달성군, 정윤희 강동구, 전용진 제천시, 김태엽 서구, 유지혜 금천구, 강혁진 수원시, 권재혁 원주시, 현정순 제주시, 심한희 고성군, 권영박 제주시, 전우표 춘천시, 최두순 춘천시, 최상준 동해시, 임종필 마포구, 이우철 송파구, 이영표 동대문구, 김범수 속초시,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기금사업, 고향사랑 실버카 지원 기금사업, 2023년 정선군의 고향사랑기부를 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기부금을 활용한 첫 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실버카 보행기 지원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800만 원을 투자해 선정된 어르신 560명에게 오는 9월까지 실버카 제작을 완료하고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고향사랑 실버카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고향사랑 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기부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마당 참여하세요. 아라리 독자마당은 아라리 리포터와 국민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란입니다. 생활 주변의 미담, 시, 수필, 꽁트 등 다양한 글을 A사 한 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하여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alsogus 777 korea 우편 정선군 정선읍 봉양삼길 21 우26131 정선군청 기획관 아라리 사람들 담당자 앞 정선장학회 2024년 6월 16일에서 2024년 7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위 1. 강원 주유소 김은주 5만원, 건축사사무소 창 대표 이창우 5만원, 맨투맨 미용실 이은미 3만원,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광교회 10만원, 정선군청 산림과 백춘종 200만원,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원,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원, 안희준 임계면 물레리 3만원,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원, 제1환경 전재현 3만원, 유창호A 시스템 5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원, 정선군청 산림과 조대현 3만원, 정선군청 복지과 신성근 5만원, 전국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협의회 정선지회 20만원, 정선신협 신다정 3만원,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원, 정선종합싱크 김동욱 100만원, 정선읍 박영훈 3만원, 사랑의 약국 유정만 100만원, 봉양사리 천이종 3만원, 정선군청 산림과 이양아 5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윤 5만원, 정선농협 김도일 5만원, 새사모회 고용길 3만원, 북평면 수감리 법밭길 388-2 산사야 10만원,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원, 홍샘 수학 5만원, 사과마루 신운학 5만원, 김정혜 10만원, 정선감리교회 10만원, 나전주유소 김미숙 10만원,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만원, 이봉우 5만원, JS 농축산기계 10만원, 상유재고택 10만원, 재경출양인사 전준영 전창주 10만원, 서경공업사 이상익 5만원, 강원도청 이상현 10만원, 정선에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원, 주 기산전력 유은옥 10만원, 정선읍 합대성 측량 이승호 5만원, 노무법 인산재정선지사 전찬호 5만원, 불새노래방 대표 김수연 5만원, 사북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원, 송덕한 100만원,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원,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원, 신동읍 일광농자재 이창우 5만원, 중사17 고사19 큰그루회 3만원, 주 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원, 푸른나무지역 아동센터 김미정 5만원, 깔끔한 우리집 사업단 22,000원, 건축사사무소 창 대표 이창우 5만원,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원,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광교회 10만원,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원, 열양농협 전연아 5만원, 공개를 원하지 않고 기탁하신 후원자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의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033-560-2185 2024년 제9회 정선아리랑 가사짓기 공모전 정선아리랑 보존회에서는 제49회 정선아리랑제를 맞이하여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민족의 삶의 모습인 아리랑의 정신을 되새기고 시대의 정서를 아우르며 지속적 전승 전파의 일환으로 정선아리랑 가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공모 내용 응모기간 2024년 7월 17일 수요일에서 9월 20일 금요일 18시 소인 유효 신청서는 정선군청 홈페이지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홈페이지 국악신문 홈페이지 참고 응모 대상 아리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메일 접수 full to yathenmail.net 우편 접수 정선군 열양면 아우라지길 69 정선아리랑 전수관 당선작 발표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정선군청 홈페이지 국악신문에 발표함 당선자 개별 연락함 시상식
2024년 10월 2일에서 5일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 전화문에 정선아리랑 보존회 사무국 010-4524-6099 010-5296-5350 정선아리랑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2023 애들레이드 프린지 위클리 어워드 수상 202년 세계 3대 축제인 호주 애들레이드 축제에 참가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정선아리랑 뮤지컬 아리라라리가 세계 최대 축제인 2024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정식 초청되어 8월 한 달간 전 세계인에게 아리랑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영국 에든버러 국회의사당 어셈블리 홀 2024년 8월 1일에서 8월 25일 13시 30분 정선군 아라리 사람들 2024년 8월 330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